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 살은 어떻게 빼야 하는 걸까요? 운동, 식단, 단식, 약, 시술,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운동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난 8개월간 이렇게 운동을 했더니 아주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2023년 당시에 저는 30살이었고 그때 당시 제 몸무게는 106kg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오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을 때면은 항상 뱃속에 가스가 가득 차서 더부룩하고 불편하고 항상 부어있는 손, 발,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 등등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건강은 이제 불안정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쯤이었어요. 처음에는 1-2km만 걸어도 제 손목에 차있는 이 스마트워치에서 심박수가 180을 훌쩍 넘어버리고 한겨울에도 땀이 폭포처럼 쏟아지며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지만 이래도 꾸준히 계속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갖고서 그래도 좀 꾸준히 이렇게 해봤습니다. 2024년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으니 이제 헬스장도 끊었어요. 로니 콜먼 아저씨처럼 벤치프레스로 쌍절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드디어 첫 번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조금만 운동을 해도 심박수가 과하게 올라가고 숨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도 비만이면은 근력 운동을 하려는 이제 조언을 받았는데 무게를 아무리 낮춰서 해도 조금만 이렇게 힘을 주기 시작하면은 제 뒷목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눈앞에 이렇게 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렇다면은 최대한 런닝머신을 많이 하자 라는 생각으로 유산소 운동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운동을 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 몸의 변화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거는 자고 일어날 때마다 온몸에 알이 배겨있고 너무 힘들었어요.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기가 너무 싫고 계속 더 자고 싶고 훨씬 더 게을러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2024년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체력도 붙고 뭔가 운동을 할 때도 힘을 좀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신체적인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헬스장에서도 운동을 하는데 집에 와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그때부터 맨몸 운동을 조금씩 해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해봤던 게 슬로우 버피였고 그 다음에 뭐 스쿼트, 팔굽혀펴기 이런 동작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슬로우 버피를 제가 많이 하면은 한 20개, 3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0개만 해도 몸이 부서질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고 허벅지는 폭발할 것 같고 진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20개 정도만 해도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5개만 더, 10개만 더 하자. 이게 안 돼요. 20개를 하면은 그냥 허벅지가 완전 경련이 와버리는 느낌이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게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근력 운동을 조금만 해도 뒷목에 이제 혈압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제 몸을 가지고서 앉았다 일어났다 엎드려 뻗쳤다 이런 동작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뒷목에 혈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20개 정도까지 하니 이거는 더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간간히 해주는 정도로만 헬스장도 가고 집에서도 맨몸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병행을 해줬습니다. 2024년 이제 4월이 되었어요. 저는 이때부터 아주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마다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바람에 헬스장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저의 땀에 범벅이 되었어요. 그러면 수건을 2장 챙겨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항상 수건을 2장 챙겼습니다. 한 장으로는 제 땀으로 젖은 얼굴과 손을 닦고 한 장은 이제 기구를 닦았는데 기구를 닦는 수건도 나중에는 제 땀 양을 못 이겨서 땀을 닦는 게 아니라 나중엔 이 수건으로 닦을 때마다 땀이 묻는 수준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다른 분들한테도 좀 민폐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올해는 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땀을 아무리 흘려도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집에서 하는 맨몸 운동 집에선 제가 땀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누구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로 집에서 하는 맨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운동하는 것들을 한번 영상을 기록을 남겨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걸 찍어 올렸는데 이게 지금 제목을 보시면 알다시피 버피 100개, 푸시업 50개인데요. 이 영상 보시면은 이때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못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더라도 하기 전부터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포기하자 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아예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니 뭔가를 공부하고 막 하기보다는 그래 일단은 움직여보자 이런 심정으로 해서 그냥 일단 시작했습니다.
30개밖에 안 해봤던 상태에서 이 100개라는 도전은 저한테 굉장히 심적으로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어요. 자, 지금 말하는 사이에 벌써 5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 50개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이 50개 때 했을 때 이 기억은 아직도 나요. 지금 웃고 있잖아요. 왜 웃고 있냐면은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그래요. 와, 이거 진짜 하다가 사람이 기절할 수도 있겠다. 지금 몸을 막 때리죠. 왜 때리냐면은 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뭔가 정신은 안 차려지고 힘도 안 들어가고 숨이 미친 듯이 차고 몸에 열은 올라오고, 근데 100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 50개밖에 안 남았다고? 와, 미쳐버리겠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니까 그냥 몸을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윽고 시간이 지나 이제 90개를 드디어 넘겨서 이제 100개에 처음으로 도달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눈 여기 인중하고 입 쪽에 뭔가 콧물하고 침을 흘린 것 같잖아요. 저거 콧물하고 침 아니고 땀입니다. 이때는 제가 헤드밴드를 머리다 안 차고 했어가지고 이게 머리에서 흐르는 땀이 제 눈을 찌르고 입에서 입에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예 예상도 못했어요. 땀을 저 정도로 흘려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가슴팍에 땀이 고여있죠. 저거 지금 잠옷으로 입는 늘어난 히트텍인데 저기 지금 땀이 고여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빛나는 겁니다. 가슴팍 쪽이. 저는 이때도 제가 땀을 이렇게 흘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96개, 이제 97개 했을 때 이때쯤에 솔직히 정신이 진짜 진심으로 혼미했어요. 한 개를 더 하는 게 저한테 무리였어요. 근데 이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래, 100개 중에 이제 한두 개, 3개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 하나만 더 하면 되잖아. 한 개만 더 하면 되잖아.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포기한다고? 말이 안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저를 응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총 100개까지 이렇게 정말 이 악물고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진짜 머릿속에서 내가 이거 불가능할 거라, 뭐야, 왜 한 번 더 하냐? 아마 이때는 제가 직접 말하면서 숫자를 세니까 숫자 개수를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깜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개를 더 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웃으면서 다리를 움직이고 거들먹거리고 있잖아요. 왜 거들먹거리냐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은 중심을 잃고서 옆으로 넘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이거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겠다. 계속 움직여서 뭔가 몸의 균형을 좀 잡으려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이제 8,900팩이 50개가 남았는데, 이거 50개도 솔직히 해본 적이 없어요. 저 그동안 8,900팩이 그동안 진짜로 많이 해봐야 10개, 20개밖에 안 해봤어요. 10개, 20개도 하고 나면은 팔 폭발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태로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50개도 저한테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개 하고서 주저앉아가지고 웃고 있죠. 왜 웃고 있냐면 이미 느꼈어요. 와, 지금 내가 느낀 이 고통을 앞으로 4번 더, 그러니까 10개 했죠? 40개 남았죠? 10개 한 고통을 40개 한 것만큼 또 느끼면 4배잖아요. 내가 지금 느낀 이 고통을 4배로 더 느껴야 이게 끝난다고? 이거 되는 거 맞아?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개 남겨뒀을 때입니다. 지금 보시면 얼굴을 막 잡고 비비고 막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할 때 제가 눈에 별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때도 눈에 별이 보였습니다. 와,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정신이 안 차려지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데? 얼굴을 이렇게 문대면서 어떻게든 빨리 별 보이는 거 안 보이게 하려고 막 하고 한 겁니다. 필사적으로. 그렇게 하나 더 하고 계속 하나만 더 할 수 있어. 이때 이 마지막 49개 저거 할 때 진짜 팔이 박살나는 줄 알았어요. 팔이 뭔가 폭탄이 장착되어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너저분하게 기절하게 됩니다. 보면은 옷이 다 땀으로 젖어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했던 정말 제가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했던 맨몸 운동 첫 번째였어요. 슬로우 버피 100개 하고 팔굽혀펴기 50개 하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한 2, 3일 동안은 진짜 고생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였어요. 걸어갈 때마다 허벅지 막 아파가지고 절뚝거리고, 뭐 물건 같은 거 찝으려고 해도 팔 여기가 너무 단단하게 자극가 있으니까 물건 잡아도 이게 팔이 막 벌벌벌 떨리고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운동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딱 이틀 뒤에 했어요. 운동한 다음날은 이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틀 정도 지나서 몸 회복한 다음에 다시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이제 슬로우 버피 110개, 그리고 마운틴 클라이머 110개, 스쿼트 110개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냐면 팔굽혀펴기가 저한테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이때 또 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체 쪽은 조금 그나마 힘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은 상체가 회복되는 동안에 그러면 하체 위주로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스쿼트하고 버피 이런 걸 추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복근도 좀 해야겠다. 제가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마운틴 클라이머 같은 동작 하면서 뱃살 조금이라도 더 뺄 수 있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다 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게 지금 왜 팔을 이렇게 수그리고 서고 있냐면은 팔굽혀펴기 했을 때 그 데미지하고 슬로우 버피 할 때 제 몸을 지탱하고 마운틴 클라이머 할 때도 제 몸을 지탱하니까 이 지탱하는 팔의 힘이 진짜 너무 아프고 이제 한계가 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 이거 진짜 운동 다 하니까 사람이 진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체도 힘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힘들어서 주저앉게 되는데 팔도 힘이 없으니까 얼굴을 이렇게 감싸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죽는지 알았습니다. 하체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팽창하고 폭발하는 기분의 고통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슬로우 버피 동작 그리고 아머킹, 팔굽혀펴기, 스쿼트 다양한 동작들을 이렇게 맨몸 운동으로 집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때 날씨가 밖에가 조금 쌀쌀했어요. 아주 조금 쌀쌀했습니다. 근데도 집에서 보일러 안 켜고 운동해도 온 집안이 사우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뜨거운 공기 속에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맨몸 운동을 할 때마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던 생각은 솔직히 할 때마다 한계였습니다. 지금 제 올해 나이 32살 중에 지난 30년 동안은 운동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온 제가 운동을 한다면 뭐 얼마나 빨리 늘겠어요. 그리고 근육도 많이 없는 상태고 완전 고도 비만인데 그냥 어떤 동작을 하든 전 제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항상 때려치우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 맨몸 운동들을 할 때마다 저는 제 한계를 뛰어넘는다. 한계를 뛰어넘자. 진짜 이 생각으로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운동했던 영상을 올리시는 그런 전문 운동 유튜버 분들 있죠. 그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이구나. 사람들이 뭐 누군가는 저거밖에 못하냐, 뭐 저렇게 해서 살이 빠지겠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저의 시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작을 정확하게 하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개수를 하시는 그 운동 유튜버 분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좀 많이 느끼는 한 달이었습니다. 와, 이제 6월달이 되니까 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요즘 이때 당시부터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가까운 이제 계양산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때 당시 저희 코스는 이막공원에서 이제 출발하는 코스였고요. 난이도가 보통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했는데 이 보통 난이도 나한테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나 금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만심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러닝도 해봤어요. 별로 힘들지 않아. 할 수 있겠지 뭐. 금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조금 뛰어보기도 하고 좀 빨리 걸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점점 이렇게 가파른 길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계양산 이제 중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진짜 끝없는 계단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끝이 없어요. 저 이때도 기억나는 게 아무리 올라가도 계단이 끝나지가 않고 제 몸에서 땀은 너무 많이 나고 정말 다리는 폭발할 것 같고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면서 올라가고 물을 아무리 마셔줘도 계속 땀으로 물이 다 배출되고 나중에 별까지 보이더라고요. 진짜 한계가 오고 숨이 안 쉬어지고 와 진짜 사람 이러다가 반 죽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등산 말고도 러닝이 많이 유행했잖아요. 2024년에. 그래서 나도 한번 뛰어보자 해가지고 러닝화 하나 싸게 사가지고 그거 신고서 한번 이렇게 뛰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인생에서 러닝, 뛴다라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던 사람이에요. 왜 뛰어야 돼? 사람은 걸을 수도 있고 빨리 가야 되면은 차 타거나 뭐 자전거를 타면 되지 왜 굳이 두 발로 뛰어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뛰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근데 이배승약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30년 인생 동안 운동을 안 하고 산 제가 싫어하는 거면은 몸에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러닝은 러닝화를 신고 5분 뛰기, 1분 걷기 6세트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별로 안 힘들겠지. 5분 동안 뛰고 1분 동안 걷는 거면은 뭐 얼마나 힘들겠어. 천천히 뛰어도 별로 안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거 얕보고 했다가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혼자서 이렇게 러닝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안 그래도 가만히만 있어도 심박수가 요동치던 저에게 러닝은 심장에서 난리를 일으키는데 아주 제격인 운동이었습니다. 뭐 힘들어도 근데 어쩌겠어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면 이 악물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를 끝까지 어떻게든 버티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심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도 이제 뛰고 걷기 6세트를 마무리 짓고 어떻게 성공했어요. 막 거리가 멀거나 막 길진 않았습니다.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뛰어볼 거라고 상상도 안 해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뛸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냈다라는 거에서 저는 정말 너무 제 자신한테 고맙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줘서 진짜 다행이다. 이날 운동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땀을 짜봤거든요. 티셔츠에서 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제가 땀이 얼마나 많냐면요.
자, 보세요. 이날 런닝할 때 입었던 티셔츠입니다. 짜볼게요. 네, 티셔츠에서 땀이 이렇게 나고요. 이거 지금 뭐 비 맞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름 밤에 나가서 뛰었는데 티셔츠하고 바지에서 땀이 저렇게 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나온 겁니다. 그럼 신발은 말 안 해도 되겠죠? 신발도 양말도 이미 다 저렇게 젖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5월 달에는 맨몸 운동 위주로 주로 했었고 6월 달부터는 이제 러닝도 조금 추가해 가면서 러닝과 맨몸 운동 이 두 가지를 좀 번갈아 가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러닝은 이제 심폐지구력이자 유산소, 그리고 맨몸 운동은 근지구력과 무산소라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께서는 맨몸 운동이 이제 유산소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한테는 유산소가 아니에요. 제 몸이 이제 90kg대 후반이고 제 키가 170이거든요. 고도 비만인 저에게는 이 맨몸 운동 자체가 엄청나게 무거운 중량을 치는 그런 느낌의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네, 한번 투정 부려봤습니다. 분명 건강해지기 위해서 시작한 운동들이지만 이제 이게 건강을 찾기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하는 거는 엄청난 고통과 인내라니 매 순간마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이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나태함과 꼼수를 찾으려고 이제 하더라고요. 제가 본능적으로요. 그래서 할 때마다 매번 반성하면서 운동을 시작할 때마다 그래 그렇게 꼼수를 부리면은 과연 나한테 어떤 도움이 있을까? 오히려 날 방해하는 거겠지? 파이팅 하자. 힘들어도 오늘도 파이팅 하자. 지금까지 해냈던 것처럼 끝까지 이겨내 가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계속 마음을 다잡으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러닝과 맨몸 운동을 병행한 지 약 3, 4개월 정도 되었을 거예요. 3,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3km에서 5km만 뛰어도 길에서 쓰러질 것 같이 힘들어하던 저는 이제 10km도 뛰면서 말할 수 있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도 이제 10km 정도를 뛰면서 제가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도 계속 일부러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어떤 구독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힘든 상황일수록 계속 말해라. 왜냐면은 그게 심폐지구력 향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정말 힘들어도 계속 뭔가 혼자서 가나다라 바바사자자가다 바라. 자,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10km 정도도 이렇게 뛰면서 말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러닝 거의 한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한 번 이상은 나가서 계속 뛴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뭔가 거리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좀 천천히 뛰어보기도 하고 보폭수를 더 늘려보기도 하고 물을 더 챙겨가서 마셔보면서 하기도 하고 뭔가 저 나름대로의 좀 이런 계속 시도들을 하니까 이렇게 뛰면은 내가 오랫동안 더 많이 뛸 수 있겠구나 뭔가 이런 결과를 또 만들어내서 정말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안 쉬고 10km 뛰는 날이 올까 이 생각을 했는데 걸어서 10km도 힘들어했는데 10km를 뛰어서 러닝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서 저는 되게 저 자신에게 감격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러닝하고 맨몸 운동을 계속 병행하면서 어느덧 9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9월 정도가 되니 이제 올해 초에는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다짐과 다르게 이제 9월쯤부터는 운동을 할 때마다 심리적인 부담이 와도 그래도 하자라며 생각하면서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객기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운동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살면서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제가 갑자기 운동량을 늘려보려고 하니까 이게 운동을 한 번 할 때 제가 항상 한계를 막 찍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영상으로 올린 거나 이제 아마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가 힘들어 할 수 있지만 전 할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도 지금 하다가 나 쓰러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맨몸 운동을 하는 와중에 눈앞에 별이 보이고 귀에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고 순간 몸의 균형 중심이 안 잡힌다든지 이런 감각을 느껴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참으면서 끝까지 해보자 라는 그 감정으로 인내를 갖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운동을 하기 전에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해도 괜찮을까? 만약에 하다가 내일 또 아프고 고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부담감으로 운동이 좀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5월 달에는 분명히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힘든 거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을 하고 난 후 내 몸에 오히려 이게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내가 너무 과하게 하는데 또 할 때면은 운동에 욕심이 생기니까 막 더해. 조금 더 파이팅해. 으쌰으쌰. 귀에 이명이 들릴 정도까지 하게 되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운동을 할 때마다 매번 뭔가 한계를 뛰어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매일 꾸준히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라이브를 켜고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 있는 모든 영상들이 제가 라이브를 켜고서 운동을 했던 모습의 순간들이에요. 보시면은 어느 날은 굉장히 시간을 길게 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시간을 짧게 할 때도 있는데 이제 길게 한 날은 뭔가 컨디션적으로 좋을 때고 여기 보시면은 33분짜리 이렇게 짧게 한 거는 컨디션이 안 좋아도 짧게 조금이라도 하자 약간 이런 심정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 몸에도 변화가 조금씩 많이 오더라고요. 뭔가 내가 운동으로 하여 뭔가 전세 세계 챔피언이 될 목적을 갖고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해서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운동을 하는 목적 자체가 조금 퇴색돼가지고 개수에만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운동 양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운동 고수도 아닌데 그런 운동량을 견딜 수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조금씩이라도 하자. 매일 꾸준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좀 만들어보자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를 켜고 운동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운동을 그냥 많이 하는 게 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만 하고 계속 아무리 힘들고 자극적이고 괴로워도 참으려고만 하는데 귀에 이명이 들리고 눈앞에 별이 보이기 시작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몸에 균형이 안 잡힐 정도로 인내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운동을 한번 하면은 꾸준하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3일에서 4일, 뭐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이렇게 쉬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운동을 해도 소용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운동은 최대한 매일 할 수 있는 양으로 정해가지고 그거를 꾸준히 지켜나가자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라이브를 켜고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가서는 제가 맨몸 운동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다른 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복근이라든지 이런 부위들을 조금 집중시켜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헬스장에서 주로 하고 집에서는 이제 하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이런 맨몸 운동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지난 1년간의 운동 과정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과정을 고통과 인내로 이겨낸 저는 이러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가 99kg이었으니 그때에 비해 5kg밖에 안 빠졌으니까 체중적인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인 부분과 제 몸에서 느끼던 여러 증상들이 확실히 완화되고 개선된 게 느껴지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4년에 했던 운동들의 결과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될 것 같습니다. 운동이 재미있어졌고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올해도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